네, 2021년 1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과 국민의 선택. 부제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27일이죠. 윤석열 씨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마이뉴스는 셀프 인터뷰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인터뷰 전문을 다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셀프 인터뷰가 맞죠. 이 기사에 따르면은 26일 날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인터뷰를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해서 오늘 아침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5분 41초짜리 동영상이고 감성적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윤석열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하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간단합니다. 내용은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거 알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윤석열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고집을 해서 자기 초안대로 사과를 했다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기억도 더듬어보고 자료 같은 것도 찾고 당에서도 확인해주고 우리한테도 묻고 자기도 따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케이스하고 조국 케이스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거 조국권이죠.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는 뭐 온전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질문이 김건희 씨한테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남편으로서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씨가 국민들이 온전히 판단할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김건희 씨 사과문에서 주목할 대목은 김건희 씨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이 항상 옳지 않고 또 그러나 국민이 자주 틀리면 국가는 망한다는 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국민,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제 김건희 씨 사과문을 보면서 윤석열 씨도 역시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좀 더 추진해 봤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씨가 태역태역 싸웠던 게 작년이죠. 주로 추가 공격하고 윤은 그냥 버티는 싸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도 뭐 사퇴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박범계로 바뀌었죠. 박범계가 또 태역태역 싸우다가 윤석열 씨가 봉급쟁이 검사를 끝낸 게 지난 3월 2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하시는데 몇 개월 전이지? 10개월도 안 됐네요. 3월 2일 검찰총장 사퇴를 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굉장히 검찰에 애착이 있었어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 그걸 법치말살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100번이라도 걸어서 수사권 박탈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불과 3일 후에 사퇴를 발표합니다. 그 사퇴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얘기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데 윤석열 매우 유명한데 그가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까지는 정치를 한다고 정치 기자들은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본인은 본격적인 정치는 시작 못했었어요. 이때 일을 둘러싼 사람들은 거의 서울대학교 선후배, 주로 법조인들이었죠. 따라서 정치를 보는 눈이 왜곡된 게 아니라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7월 1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때 선언문을 보면요, 뭐 여러 내용 등이 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인 전준영 씨, 또 K9 청년 이찬호 씨를 거론하면서 살아있는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 산업화,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누가?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라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면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을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는 뜻이라고 자기는 봤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정권을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대선 출마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공무원들 만나면요, 제 간단한 판단은 건방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종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보면요, 국민한테 군림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딱딱 자기들이 닭똥 유권 해석을 해서 국민들 주권자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주는 게 따라하는 게 공무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현실 세계에선 반대죠. 공무원들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이것저것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론 난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행정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국민들한테는 군림합니다. 사실은. 예? 어디 뭐 주차 위반 뛸 때 보면 조금도 안 봐주잖아요. 근데 그러한 공무원들은 자기 상급자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왜?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확대해가지고 월급쟁이들 때요, 자기 상관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아주 한직으로 보내고 망신을 주면요, 바로 사표를 씁니다. 못 견딥니다. 아주 유리. 버티는 이가 있지만 그걸 뚫고 나오는 이는 드물어요. 저도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한직에 처박혀 있어봤고 했지만 저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뚫고 나오려면은 혁명적이잖아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끄는 사람을 제압하는 카리스마도 필요합니다. 자, 윤석열 씨가 친문재인 노선을 걷다가 반대로 갔을 때 추미애가 얼마나 달겨들었습니까? 밥검개는 어땠고 또 지금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아닌 척했지만 얼마나 덤벼들었습니까? 보통의 월급쟁이, 보통의 공무원이면 깨갱합니다. 나가라면 그냥 나가고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억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윤석열 씨가 이런 싸움을 견뎌냈어요. 그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반격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견디기만 하더라고요. 뚝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 지난 8월 2일 날 국힘당에 입당합니다. 근데 국힘당에 있는 그 많은 국회의원들, 당직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달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기자로서는 뭐 어느 정도 하겠는데 정치판이나 기업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사실 그 기존 세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가 바뀌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법조계에 있다가 검사로 있다가 판사로 가도 어렵고 한데 정치에 들어온다. 정당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아싸리판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진짜 우습지만 여우들이고 정말 똑똑합니다. 거기서 1등하기는 공직사회나 월급쟁이 1등하는 것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그때 장제원 씨를 통해서 나왔나 윤석열의 멘트는 몸을 던지겠다라는 걸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이 3월 달에 검찰을 나오고 7월 달에 정치선언하고 8월 달에 국힘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힘당은 자기들이 만든 노래에 따라서 윤석열이 들어와야 되니까 윤석열이 저는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국힘당에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김종인 씨도 너무 빨랐다 그랬고 연말에 국힘당에 가라, 뭐 그때 단일화하라 그랬는데 들어갔잖아요.
그런 그가 11월 6일 날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야, 그 노련한 정치인들을 제낍니다.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수락 연설문을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 기억하십시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왔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조국 누군지 아시죠? 추미애 오만 아시죠? 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했네요. 문재인 정권이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수락 연설이니까 상당히 오버한 표현들이 있죠.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기억하십시오.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 주십시오. 최근에 샴프로인가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샴프로에 보게 되면은 윤석열하고 이재명 씨가 경제 문제를 놓고 토론 그 유튜브 진행자하고 쭉 장시간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씨 주식의 달인입니다. 용어도 다 알고 본인도 주식 투자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작전주에도 투자했다 그랬고 근데 무슨 김건희 씨 도이치방크 주가 조직에 이렇게 흥분을 하나. 근데 윤석열 씨는 경제를 모르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재명 씨가 경제를 잘하니 경제를 살리겠구나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윤석열이 평생 검사만 했구나. 잔머리 안 썼구나. 우직하게 살았구나. 봉급만 갖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장가 갈 때 2천만 원밖에 없었고 그 돈은 대부분 자기 동료 후배들하고 술 먹는 데 썼구나. 그래서 카리스마를 갖췄구나.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 하면서 주식 투자하고 먼 투자하고 연애하고 바빴구나. 그런 게 봅니다. 지난 12월 22일 3일 호남에 갔죠. 윤석열 씨가. 그때 그가 한 말을 실언이라고 많이 떠든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윤석열이 그날 그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그야말로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포용 정신을 또 화해 정신을 이은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은 비판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의 입장은 국민을 의식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씨가 이재명한테 졌다고 또 시끄러워지네요. 윤석열 지지파들이 떠드는 건데 윤석열과 이재명 지지율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이 하지 말아야 된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이보다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이 윤석열 지지 의사를 접었다가 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이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접는 겁니다. 그러나 3월 9일이 다가오면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대선에 간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윤석열을 계속 흔들어대면 윤석열이 나 대선 안 해. 내가 대선 안 해도 먹고 살아. 저도 지금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게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옛날 생기가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저쪽으로 바보를 만들어 처박아둬도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헤쳐나올 자신이 있으니까 떠드는 거죠. 윤석열 자기 뭐 살 돈 없겠어요? 부인 돈도 많다는데 나 안 해. 대통령 선거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권력 의지를 접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조금 암울해지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결국은 윤석열이 권력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반대 의사를 보이는 국민들한테 아부할 것이냐, 즉 호남 같은 세력이 아부할 것이냐, 아니면 협조를 구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봅시다. 저는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내가 국무위원을 만들려면, 조각을 하려면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됩니다. 먼저 국무총리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줘야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장관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씨가 했던 것처럼 청문회 통과 안 된다 그래도 그냥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만은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180석의 민주당이요, 국무총리 윤석열 내미는 사람 다 비토할걸요. 그래서 김종인 씨는 벌써 그 연합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민주당하고도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정부를 못 짜다가 6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발한다면 5월 달입니다.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출범할 텐데 6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이 바로 지방선거죠. 대패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방 권력의 80%가 민주당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산시장 누구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의회의 99%, 98%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당선돼도 이 전국 80%의 지방 권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이거 바꾸는 거는요, 윤석열의 승리는 여기서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그 후로도 험난한 길을 예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끌고 나가면서 승리한 사람을 박정희로 꼽습니다. 제가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죠, 방위산업을 했던 오원철 선생님을 대통령 박정희 역할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박정희와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뭐 어느 한 매체에 공개는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 제목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습니다. 이 제목은 조갑재 선생이 사실은 주셨던, 제가 어릴 때 그분 밑에 있었으니까 그분도 이 제목을 갖고 책을 내셨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하면서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민에게 아부하면요, 문재인, 이재명처럼 살살이 정권이 됩니다. 요랬다 저랬다 말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퍼주게 하려고 그러고,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지 않고, 박정희는 스스로 일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야단치고 끌고 나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독재자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혁명가라 그러는 건데, 윤석열 씨가 이런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먹고 살만해요. 박정희는 이것저것 안 되니까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과 국민의 선택. 윤석열의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봤던 국민에게 군림하는 그 소소한 일반 공무원들과 조금 다른 윤석열일 수도 있다. 그 소소한 공무원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틀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라. 오늘 저희 부탁이고 저희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